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가 처음으로 이뤄진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지난달 1일을 시작으로 총 3차례 4가지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을 발표한 바 있죠. 지난달 14일에는 간담회 현장을 다녀온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저희가 정리해드리는 시간도 가졌었는데요. 자, 오늘은 투자자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인 정민규 변호사 그리고 이것을 취재 중인 이소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현 상황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14일 이후에 변동사항이 좀 생겼습니까? 네, 추가로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없는데요. 예. 다만 환매 중단 피해 규모 그리고 투자자가 구체화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실에 전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전체 피해 투자자는 4,096명으로 이 중 개인 투자자는 3,6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자펀드는 총 157개로 최대 환매 중단 규모는 1조 5,58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간담회에서 라임 자산운용 측이 발표한 환매 중단 규모 자펀드 149개, 최대 환매 중단 규모 1조 3,363억 원보다 높아진 수준입니다. 이게 라임 쪽에 발표하고 지금 금감원 쪽이랑 발표 금액이 꽤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 금감원 측에서는 통계 오류 측면이랑 만기 도래하는 펀드를 집계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라임 자산운용 측 역시 현금화할 수 있는 레포 펀드가 2천억 원가량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만기 도래 시 환매가 가능해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라임 자산운용만을 지금 탓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환매 중단 관련해서 판매사들도 이제서야 움직임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은행 측이 TF팀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우리은행은 라임 자산운용의 관계자를 불러서 펀드의 기초 자산에 대한 실사 요구와 함께 항의 표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공동 대응 움직임이 보여졌는데요. 지난달 17일에는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판매사 17곳이 라임 자산운용에 펀드 실사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라임운용 측에서는 실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중단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4년 8개월 동안에 자칫 이게 묶일 수 있는 자금이 묶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한테 지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해보상을 위해서 다양한 법리적 방안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도와주고 계신 법무법인 광화의 정민규 변호사와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이야기 듣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지금 현재 네이버에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피해자 모임이란 카페를 개설하여 저희들이 피해 사례와 공동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카페를 개설한 이유는 향후 공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에 이게 장기 이전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단 소송에도 대비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뭐 다각도로 지금 접근하기 위해서 카페를 개설하시고 여러 가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건데 아까 이 기자의 말에 의하면은 개인 투자자 인원이 3,606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인데 현재까지 상담을 한 투자자들 인원이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집계됩니까? 지금 저희들 카페에 지금 회원으로 피해를 호소하시며 가입하신 분들이 한 300여 명이 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과 상담까지 가신 분도 한 50여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감원에서 발표했지만은 환매 중단 피해 규모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을 기준할 때는 약 6,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사모펀드도 그렇고 금융권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받는 게 워낙에 사례가 좀 적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계신 건가요? 크게 두 가지 지금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첫째는 이거 문제가 된 펀드를 운영한 라임 자산 운영 측에서 책임을 묻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 펀드 상품을 판매한 판매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이 운영사인 라임 자산 운용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현재 환매 중단이 일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매 중단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환매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연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들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약에 망해서 손해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다시피 라임 자산 운용에서 뭐 불법적인 파킹 거래라든가 횡령 배임 등 여러 가지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판매사들 책임과 관련해서는
판매사들의 저희들 피해 사례를 수집해 보니까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불안전 판매를 한 정황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 판매사를 상대로 불안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규정 좀 저희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희들 자본시장법 제47조에는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이 뭐냐면은 금융투자업자들은 일반 투자자들, 특히 노년층이나 그다음에 금융 취약층들 있죠, 가정주부나 그런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 상품의 구체적 내용이라든가 투자에 따른 위험, 예.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건 저희들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대다수 상담사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자기들이 항목란을 체크만 하고 일률적으로 그냥 서명만 받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자본시장법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이제 운용사가 아니라 판매사 측에도 물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DLF 사태가 얼마 전에 있어서 불안전 판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소연 기자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서 투자자나 판매자 측 입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예상은 하시겠지만 예. 투자자들은 불안전 판매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는 입장이고요. 판매사들은 반대로 불안전 판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먼저 불안전 판매를 주장하는 투자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리스크 설명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없다, 100% 안전하다고 했다, 가입 시 상품 이름이나 운용사 이름 자체도 알려주지 않았고 서류 한 장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판매자와 이야기를 해보니 펀드 가입이라는 게 강매를 할 수 없는 사안이지 않느냐. 현재까지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서 확인된 사항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DLF 사태 때 불안전 판매가 워낙 논란이 됐기 때문에 판매사 측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신중하게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불안전 판매에 대한 상황도 지금 조금 전에 들어봤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항상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묻도록 하고요. 다시 법리적 방안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환매 중단을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 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들어봤는데 이 부분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방안입니까, 구체적으로? 원래 개방형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자신이 환매를 원하면 언제든지 환매를 해줘야 되는 게 사실 팔고 싶다 그러면 사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 상품이 기존에 설계된 기본 원칙인데요. 예. 정말 투자가 원하는 시기에 환매를 청구하더라도 만약에 운용사가 환매를 못 해준다면은 그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환매를 해서 만약에 투자금을 돌려받았으면은 얻을 수 있었던 통상적인 은행 이자 수익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들 저희들이 지연 손해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흔히 이행지체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환매 중단만으로도 저희들이 지연 손해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돈을 원하는 시기에 돌려받지 그렇죠. 못해서 그 기간 동안에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 맞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연 손실도 그렇고 이 법적인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저희들 계약서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집합 투자 상품 거래 신청서나 펀드 신청 및 투자 확인서가 있습니다. 예. 이런 기본 계약서를 일단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요. 그리고 대다수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투자 설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증거로 확보가 안 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사실은 자기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판매 직원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당시 투자자 성향에 대한 투자자 등급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 상품의 위험 등급에 관해서 예. 그런 설명이 없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녹음을 해서 녹취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증거 수집을 지금부터. 예, 지금이라도 예. 늦지 않기 때문에 저는 증거 수집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라임 자산 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법무법인 광화의 정민규 변호사, 취재 중인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